오늘은 고인플레이션 시대, 요즘에 초인플레이션 시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70년대에 봤던 인플레이션만큼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기 전에 버핏이 과거에 1970년대에 기고문을 썼거든요. 이 기고문이 아마 포춘지에 쓴 건데, 이거 관련한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습니다. Tap Dancing to Work 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나온 그 기고문을 보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 기고문의 내용이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버핏이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7% 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과거의 기업들의 10년간씩 ROE 계속 평균을 내보니까 어떨 때는 높고 어떨 때는 낮았겠죠. 높고 낮고를 반복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세에 있다기보다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더라. 그 수치가 한 12%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ROE가 12%더라. 근데 요거를 이제 세금을 제하고, 우리가 투자할 때 세금을 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7%가 남더라. 그러면 세금 제하고 7%인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7%면 내 수익률은 0%죠. 이건 이제 PBR 1배를 가정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의견을 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버핏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다. 캐럴 루미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인정하기를, 첫 번째, 미국의 법인세가 내려갈 줄 몰랐는데 계속 내려가서 ROE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2번, 폴 볼커가 나와가지고 금리로 때려잡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죽일 줄 몰랐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12% 정도 내면 미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7% 때문에 거의 0이 된다. 요런 수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ROE 그리고 PBR, 요거의 관계를 본인이 이제 머릿속에 넣고 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원자재가 오르거나 이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자재 수혜주.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녹음을 했지만 수혜주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녹음한 포텐셜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올지 그 뒤에 나올지 녹음 순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포텐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수혜주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가 혹은 LNG 이런 게 계속 오를 것 같은 전망이 아무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수혜주를 찾는 방식이 하나 큰 줄거리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판가 전가력이죠. 판가 전가력이 좋은 회사, 그런 회사에 이제 원재료 올라도 자기는 전가를 할 수 있고, 이런 회사들을 찾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하고 방향을 찾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저는 좀 약간 항상 이렇게 비관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어서, 원자재가 첫 번째 거 계속 오를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의 투자에 따라서는 원자재가 오르던 혹시 이대로 가던 좀 내리던 간에 상관없는 투자, 그런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원자재가 오를 거라는 건 좀 지배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옛날엔 일시적이라는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은 지배적인 의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싸게 사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점점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고 굉장히 인정받는 회사,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이제 우리가 초보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낸 회사가 정말 저평가돼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 했을 때는 그 회사가 굉장히 PBR이 높고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게 사게 되니까, 저는 이게 과연 아무리 ROE죠, 수익력을 보존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한들 가격이 너무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두 개 다 아까 그 수혜주나 뭘 하든 간에 결론은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수혜주를 찾든지 가격 전가력이 높은 회사를 찾든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ROE가 높은 회사를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ROE가 높아야,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7%, 9% 나와도 ROE가 엄청 높다, 예를 들어 20% 유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면 괜찮죠. 그러니까 ROE가 높은 회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요. 뭐냐면 PBR이 낮은 회사를 사면 되는 거예요. PBR이 1배일 때 ROE가 12%면 같은 ROE를 내는데 PBR이 0.5배면 기대 수익률이 2배가 되는
거죠. 이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싼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젬병이고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 많죠. 제가 예를 들자면 커튼 가격, 면화 가격이 이렇게 뭐 가뭄이 들었나 어쩌나 하면서 이렇게 5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름세를 지속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장 지역에 대한 바이든이 발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6월 22일을 기점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신방직 주가도 이렇게 갔다가 똑같이 내려왔죠. 자, 커튼 가격이 그렇게 폭락할지 알았나요? 곡물 가격도 하나씩 폭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격이 올라가서 너무 과도한 건 내려갈 수 있고 너무 내려간 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민 리버전을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평균으로 회귀는 할 수 있지만 요게 내가 지금 이 찍은 자리가 다행히 여기여서 이렇게 계속 갈지 아니면 여기여서 이렇게 꺾일지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면화 가격에 베팅을 하지도 않았지만 면화 가격 올라가네 하고 있었거든요. 기사들 봐도 계속 그랬어요. 기사들 봐도 커튼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갈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커튼 프라이스를 보니까 급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참 정말로 방향성에 베팅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사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서클 오브 컴피턴시에서 벗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만약에 제가 자산이 나중에 뭐 1000억이 넘어가고 1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게 될 것 같아요. 월터 슐러스는 방향성을 그냥 저 PBR에다가 그 다음에 되게 안 좋은 구간에 있는 회사를 싸게 담아서 다양하게 종목을 담은 다음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했지만 저는 원래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적은 돈을 할 때는 월터 슐러스나 벤자민 그레이엄이 하던 방식으로 하다가 아마 이렇게 옮겨가게 되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가 싸야 됩니다. 국내 주식 한정입니다. 해외 주식은 제가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사실 비교해보면 물론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를 프리미엄을 줄 수는 있어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은 더 싼 주식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PER이 이제 거의 2.x배에 달하는 회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시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뭐 2.x배 그러면 좀 못 나와도 뭐 5배 4-5배 뭐 이런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최악을 가정해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들이 보통 뭐 10배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거의 걸려있는 것 같은데 한국 주식들이 그러면은 제가 못 발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굳이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에 베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될지 모르는 거에 더 베팅을 하기보다는 싼 게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수혜주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증시가 안 좋아지면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를 주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정말로 싸지면 그런 말도 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2008년 말 같은 시기에는 정말로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도 엄청나게 쌌거든요. 그럴 때는 단순한 가치주보다는 평소에 살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를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에서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해서 만약에 정말 모든 버블이 다 빠지면 정말로 이런 회사들이 싸게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제 방식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혜주나 비즈니스 모델 좋은 회사나 이런 걸 찾는 것보다 수혜주 찾는 게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회사들도 많은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수혜주 뭐 약간 조금 좀 냉정해 보이지만 이게 항상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면 수혜주를 찾는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수혜주라는 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실은 높은 ROE, PBR에 비해 높은 ROE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만약에 예측에 조금 젬병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물론 PBR이 무조건 낮은 걸 사는 게 아니라 ROE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너무 저평가됐어. 그러니까 두 개를 항상 비교하는 거죠. 가격과 가치 괴리잖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가치 혹은 미래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격을 아주 싸게 사가지고 내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 인플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주식하면서 디플레 걱정을 많이 하긴 하죠. 디플레가 오면 어떡하냐. 이게 사실은 대부분이 더 걱정하는 거였고, 그래서 항상 돈을 풀었는데 왜 인플레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일시적일지, 저는 이게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겪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뭐 인플레 시대라고 다를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 시대라고 다를 게 있나.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ROE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거에 비해 굉장히 낮은 PBR인 회사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면 좀 더 싼 회사 사는데 좀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은 이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반대되게 생각해야, 박스를 다르게 해야 다른 결론이 나오죠. X, 자, fx 함수가 있어요. y, x가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인풋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요 함수를 바꿔야 됩니다. 사고 함수를 바꿔야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남들과 인풋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 시대에는 투자할 때 인풋을 다르게 하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인풋을 다르게 할 방법이 없다면 y를 다르게 하려면 x 다시를 넣으면 좋겠지만, x 다시를 넣기 힘들다면 fx를 바꿔야죠. f 다시 x를 바꾸면, 자, 사고의 틀을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남들보다 다른 결과를 내려면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남들이 본능적으로 뭔가 수혜주를 찾는 데 집중하는데, 그것보다는 싼 주식을 잘 찾아서 인플레 시대를 현명하게 극복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녹음을 해보게 되었습니다.